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내년에 닥쳐올 거대한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릴 후보 1순위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 트럼프 2.0 시대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글로벌 분업과 저물가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격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상식에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눈 깜짝할 새 증발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다시 손에 쥔 칼날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파괴적입니다. 그 핵심에는 보편적 관세와 파격적 감세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관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수입품에 높은 벽을 세우겠다는 이 전략은 단순히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공급망을 강제로 해체하고 재조립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는 곧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깎아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규제를 철폐하여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모으려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짜 공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관세 폭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기존의 생산 기지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불을 쌓아 올릴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불러올 강력한 달러 패권의 귀환과 미국 중심의 경제 재편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흐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큰손들은 이미 포트폴리오를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라는 불공정 게임에서 살아남을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분야가 어디인지 그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남들이 다 아는 정보 뒤늦게 따라가다가 상투를 잡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길을 찾으실 겁니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주가 지수가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돈의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학은 냉혹합니다. 승자 독식의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자본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그 외의 국가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미국 경제도 결국 자멸하는 것 아닐까요?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히든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단숨에 찍어 누르고 성장을 가속화할 생산성 혁명입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트럼프의 거친 정책들이 AI라는 엔진을 만났을 때 어떤 괴력을 발휘하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신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2026년은 기회가 아닌 위기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AI 거품론에 속고 계신 건 아닌가요? 누군가는 AI가 실체가 없다고 떠들고 엔비디아 주가가 비싸다며 고개를 저을 때 진짜 부자들은 전혀 다른 곳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고관세와 보호무역이라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폭탄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유일한 무기, 그게 바로 AI 생산성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내년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할 진짜 주인공들을 영영 놓치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관세를 매기면 물건값이 비싸지고 이민자를 막으면 인건비가 치솟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왜 시장은 오히려 환호할까요? 바로 기업들이 AI라는 초격차 도구를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깎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10시간 걸려 하던 일을 AI가 단 10초 만에 해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재료비가 뛰어도 생산성이 수천 % 개선된다면 기업의 이익 마진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AI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식 고비용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방어 기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고 비용을 절감하는 기업들, 즉 AI 실행자들이 2026년 자본시장의 모든 돈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AI 혁명은 불과 몇 달 단위로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드만삭스나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은 어떤 기업이 AI를 통해 화이트 칼라 노동력을 가장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AI로 공급망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있는지 눈을 부라리며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저 멀리 달아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노동집약적이고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의 소중한 돈을 맡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에 자산을 던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AI라는 엔진을 장착하고 고물가 시대를 비웃으며 성장할 기업을 찾아낸다면 그건 단순히 수익을 내는 수준을 넘어 부의 계층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강력한 경제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높이며 비용을 끌어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그 장벽을 가뿐히 뛰어넘는 생산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과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술 주도형 고성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이 불러왔던 전설적인 황금기입니다. 과연 2026년이 1990년대식 물가 안정 속 고성장, 즉 골디락스의 재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폭등전의 마지막 눌림목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0년대의 전설적인 호황을 기억하시나요? 경제학자들이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환상적인 시대 말입니다. 당시 인터넷이라는 낯선 기술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는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했지만 물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가 2026년을 바라보며 바로 그 신경제의 재림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은 인생을 바꿀 부의 열차에 올라타기 직전에 막연한 공포일 뿐입니다. 왜 하필 지금 1990년대의 향수가 소환되는 걸까요? 당시 성장의 핵심 엔진이 PC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겐 AI라는 훨씬 더 파괴적인 엔진이 장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시장의 유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불꽃이라면 AI 생산성 혁명은 그 불길이 물가 상승이라는 재앙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대한 냉각 장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장은 폭발하는데 물가는 잡히는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시대가 다시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대중들은 언제나 이 파티가 시작되기 직전에 가장 크게 의심한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도 사람들은 기술주 거품을 경고했고 경제 위기를 논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도 사람들은 기술주 거품을 경고했고 경제 위기를 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뚫고 끝까지 시장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나는 기적을 맛보았죠. 지금 여러분 앞에도 똑같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워 현금을 쥐고 방구석에 숨어 계실 건가요? 아니면 기술 혁신이 만들어낼 이 거대한 상승장의 파도를 타실 건가요? 물론 의문이 생길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텐데 어떻게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문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급 측면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AI를 통해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이자 남들은 모르는 여러분만의 수익 공식이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자산 시장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지수가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사이에 간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겠지만 여전히 구시대적 지표에 매몰된 이들에게는 소외감만 가득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AI와 정책의 힘으로 나 홀로 질주하기 시작할 때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돈의 흐름이 한 곳으로 쏠리면서 국가 간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른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의 시대. 과연 이 거대한 격차 속에서 환율은 어디로 튈 것이며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켜줄 안전벨트는 무엇인지 바로 다음 챕터에서 그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올리고 연준이 내리면 다 같이 숨통을 틔우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2026년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금융의 무법지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바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즉 글로벌 통화 정책의 대분기점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각자의 생존을 위해 제각각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혼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은 나 홀로 호황을 누리며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데 내수 침체에 빠진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을요. 돈은 자연스럽게 금리가 높고 안전한 달러로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은 미 연준 의장의 교체 이슈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시장의 심판관이었던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흔들리와 예측 불가능성이 극에 달하는 순간 외환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환율 1,500원이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할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국가 부도 위기니 뭐니 하며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성취와 타 국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착화되면서 강달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예전처럼 1,100원, 1,200원으로 내려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며 환전을 미루거나 해외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망치고 있는 주범입니다. 돈의 가치가 변하는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앉아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 큰손들은 이미 원화를 버리고 달러와 미국 자산으로 이동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수익률도 낮은 달러를 쥐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시기에는 수익보다 중요한 것이 구매력의 보존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요동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엇갈린 행보는 시장의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동성에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가겠지만 이 구조적 변화를 읽어낸 사람들은 환차익과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는데도 한국 경제는 왜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과거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를 가진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은 분명 공포스럽지만 한국 경제의 엔진 내부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한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약체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국 경제의 진짜 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환율의 늪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챕터에서 한국 경제의 반전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초조하게 모니터만 바라보며 미 연준의 입만 기다리던 시대, 이제 그 법칙마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의 금리 결정이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년에 닥칠 가장 거대한 정치적 쓰나미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 미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혹은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공공연하게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습니다. 대통령도 금리 결정에 한마디 할 권리가 있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허풍이 아닙니다. 만약 내년에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는 인물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내정된다면 우리가 알던 통화 정책의 모든 공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오히려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정치적 계산이 경제적 생존보다 우선시되는 상황, 이 불확실성의 안개는 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괴물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연준 의장 교체기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시장의 대혼란을 동반해 왔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기 전까지 시장은 극도의 눈치 싸움을 벌이며 작은 뉴스 하나에도 발작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누군가는 이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자산을 손절하며 비명을 지르겠지만 진짜 승부사들은 이 예측 불가능성 자체를 기회로 삼아 돈의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순간 달러의 가치는 요동칠 것이고 그 변동성 속에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차익 실현의 틈새가 열린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위험한 도박판에서 어떤 카드를 쥐고 계십니까? 단순히 연준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손 놓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통화정책의 권력 이동이 불러올 그 잔인한 변동성을 미리 계산해 두실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연준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따라 수조 원의 자금을 옮기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그들의 거대한 수익을 채워줄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의 안개가 짙어질수록 오히려 그 혼란을 틈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율 1,500원입니다. 단순히 연준 의장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고환율의 시대. 과연 1,500원대 환율이 우리 삶과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그 뉴노멀의 충격적인 실상을 이제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직도 1,300원대 환율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알던 싸구려 달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환율 1,500원이 바닥인 시대, 즉 고환율의 뉴노멀입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가 내년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왜 1,500원이 새로운 표준이 된 걸까요?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더 이상 국내 주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매달 수조 원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국민연금조차 해외 자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앉아서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 달러를 들고 세상을 무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세상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결핍. 이것이 바로 환율 1,500원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1,200원을 기다리며 환전을 미루는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미국 S&P 500 지수는 7,5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고 전 세계의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내려가길 기다리다가 더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의 저주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쥐고 있는 원화의 구매력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뛰고 외식 물가가 치솟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환율 시대의 생존법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환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환율이라는 상수를 포트폴리오의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환차익은 덤이고 달러 기반 자산의 성장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이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들이 환율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불평할 때 진짜 부자들은 지금이 가장 싼 달러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조용히 달러 자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죠.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옛날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는 공포입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압도되어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그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 경제의 진짜 체력과 순채권국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과연 고환율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찾아낸 의외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바로 다음 챕터에서 한국 경제의 반전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니 다시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악몽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지금의 한국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약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고정관념은 환율 급등은 곧 국가 부도라는 공식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대외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순채권국의 지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달러가 한순간에 말라버려 국가가 무너질 확률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숨겨진 근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대입니다.
삼성,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 뿌려놓은 거대한 생산 기지들과 현금 자산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학개미라 불리는 여러분들이 사들인 수백조 원 규모의 미국 주식들이 이제는 국가의 거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해외에 가진 자산의 가치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부의 총량이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언론과 시장은 위기를 말할까요? 그건 바로 부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국가와 대기업 그리고 해외 자산을 선점한 스마트한 개인들은 고환율의 파도를 타고 부를 불리고 있지만 국내 자산에만 목매고 있는 사람들은 치솟는 물가와 내수 침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변해야 산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의 흐름은 원화 자산에서 달러 자산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급격하게 이동하며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 이 거대한 방어막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환율은 위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글로벌 자본 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2026년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일상은 과연 안녕할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미친 듯이 뛰고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할지 아니면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내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이 지독한 역설, 2026년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이 기묘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금리 결정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마지막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대망의 마지막 챕터에서 그 해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패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고 우리가 순채권국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국가가 안전하다는 것이 곧 여러분의 지갑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2026년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상위 1%만이 조용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알고도 결국 벼랑 끝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1,500원을 넘어 1,600원을 넘보는 미친 환율과 그로 인해 들불처럼 번지는 수입 물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금리에 신음하며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내수 경기와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내리자니 환율이 폭주해 나라 전체의 구매력이 녹아내립니다.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 속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고뇌가 깊어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의 격차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결단을 내리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빈틈을 타고 거대 자본은 이미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들이 설마 더 오르겠어? 라며 안일하게 대처할 때 진짜 승부사들은 내수 침체의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하고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과거의 데이터에 매몰되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에 스스로를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2026년의 경제는 냉혹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1990년대식 고성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회의 땅이겠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고통의 연대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간은 없습니다. AI가 생산성을 지배하고 달러가 뉴노멀이 된 이 무법지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보호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되어 글로벌 자본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원화라는 좁은 우물에서 꺼내 글로벌 무대로 강제로 진출시키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내수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인지 아니면 그 늪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카드는 공개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야욕, AI의 습격, 연준의 변심,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독한 딜레마까지 이 8가지 챕터를 통해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2026년의 실체를 목격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도 내일 아침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겠지만 이 글의 행간에 숨겨진 공포와 기회를 동시에 읽어낸 여러분은 이미 승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현실의 부로 바꾸는 것은 오직 실행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2026년 거대한 부의 재편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실 것입니까? 부디 이 잔혹한 경제 전쟁터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상상도 못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